전국 이슈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속보부터 들어보죠. 이재명 대표, 대표 취임 이후 세 번째 소환이고 지난주 조사를 받은 이후 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당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저도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처음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석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출석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난주에 성남 FC권 출석하실 때에 예.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가셔서 당당하게 응하지 아니하시고 서면 답변서 들고 가서 거기 다 있다. 답변할 게 없다.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평소 말씀하시는 대로 네. 당당하게 좀 수사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그 밖에 쌍방울 등등으로 계속 이제 소환될 거기 때문에 설 전에 일부러 이렇게 소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시리즈로 앞으로 한 7가지 정도 되니까요. 계속적으로 소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침 또 내일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민주당에서 보고 있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할 것은 해야 되겠죠. 대장동 개발 수익이 네. 쌍방울에 파킹돼 있을 거라는 의혹이 있고요. 대북 송금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그 재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3가지 의혹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본인이 들어오게 되면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지게 되겠죠. 네. 게다가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보다 네. 이 김성태 회장의 귀국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폭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돌아오시고 수사에 좀 충실하게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검찰이 가장 이재명 대표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있어서 이제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확인해야 될 가장 큰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두 분? 그러니까 좀 전에 쟁점은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정확하게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그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배임 횡령 문제, 그리고 이른바 변호사 대납 의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또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또 배임 횡령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라고 지금 구속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기도 했고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서 부지사를 할 때 그리고 킨텍스 대표이사를 할 때 계속 쌍방울 법인카드를 쓴 흔적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화영 부지사는 또 어떻게 해서 여기 연결됐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가 되면 네. 대북 송금 문제도 아태여바고 해서 북한의 2인자, 3인자에 해당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띄워준 이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불법 송금이 있었다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개인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사이에 민주당 내 이른바 친문계 결집도 본격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네 책방을 열기로 했다와 함께 또 정책 포럼이 또 곧 출범할 예정이라는 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1월 1일 날 양산에 대통령님 이렇게 뵈러 갔었는데 그때 처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 책방을 열기로 했다. 18일 날 사의제라는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장차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책 포럼을 출범합니다. 저도 함께 하는데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도 있고 분명히 과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해보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과 토대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어서 과한 정치적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책방을 여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제라고 하는 정책 포럼도 만드셨는데 정책 논의야 여러 사람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인데 이제 실패한 정권에서 저렇게 모여서 만드는 예가 과거에 없었던 데다가 사의제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을 빌린 건데 네. 사의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이게 사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딱 맞지 않는 혹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우려가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만큼
다산 정략의 정신을 살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권에서는 동네 책방을 연다고 하니까 잊히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삶이다라고 이제 비유하기도 했는데, 네. 뭐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하셨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질문 드릴게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거든요. 그 정책 모임에서.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금 보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잘 준비되었던 것은 잘 준비된 대로, 혹시 그때 잘 준비되었는데 지금 작동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작동하지 않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되는 건데, 정정당당하게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예, 있으세요? 뭐 별로 네. 성공한 정책이 없어서 평가하면 좋은 게 나올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그걸 뭐 잘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부동산 폭등 잘한다고 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다만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글로벌 이슈들, 환경 문제라든지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너무 지역 이슈로만 또 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전격 해임된 이후 이른바 나경원 전 의원과 윤핵관 의원들 사이 공방이 가열되고 있고, 뭐 제2의 진박감별사, 나 홀로 집에 여러 가지 비방정이 난무하고 있는데 수위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글쎄요, 이 네. 문제는 애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석 달 동안 장관급 자리를 2개를 받아놓고 그건 받은 거고 대표를 출마할 건가 안 할 건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또 사직까지 해버린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거든요. 첫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닌가. 공직이라는 게 이렇게 가볍게 받고 가볍게 던질 것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출산, 기후변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그렇게 가볍게 던진 게 안타깝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하고의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라고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부총리, 총리, 대통령이 모두 충돌을 한 이런 상황을 보인 것이 무척 안타깝죠. 사선의 중진인데 네.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나 전 의원이 좀 자초한 측면이 그럼요. 있다라고 네. 박수영 의원께서는 보시는 건데, 홍준석 비대위원장은 좀 자제시키는 발언인 것 같고, 박홍구 원내대표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른바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했던 분들이 걱정을 많이 국민들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 쌍둥이 같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발언이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노골적인 당권 개입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거든요. 여당의 입장이 되어 보면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국회가 우리 의석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대권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출마하기 위해서 정치 운동을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을 서포트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당의 의원들 모두 그리고 책임 당원들은 정치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면 제일 1순위가 대통령의 성공, 여기에 초점 맞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경원 대표가 됐든 유승민 전 대표가 됐든 다 나와서 냉정하게 우리 책임 당원들의 몇 %나 자기를 지지하는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대담을 하다 보면 나 전 의원이 못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나올까 안 나올까 말고 나와야 할까 안 나와야 할까라고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야 하죠. 화면 속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나경원 관련 카드를 친윤과 대통령실에서 쥐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의원님?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윤이나 무슨 당에서 또는 용산에서 네. 카드를 들고 뭐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석 달 동안 오락가락했습니다. 나간다, 네. 안 나간다, 나간다. 이러니까 지금도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하는 논란이 붙어 있는 것이지만 최근 행보로 봐서는 당연히 나갈 것 같고요. 예.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안 나오면 네. 공천받아서 5선의 여성 의원이 됩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죠. 그러면은 국회 부의장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고 잘하면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도 노려볼 수 있는 정치적인 옵션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걸 본인이 다 버리고 당대표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 나오기는 나올 것인데 나와서 우리 책임 당원들의 냉정한 평가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올인한다고 표현하셔서 올인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배경에서 올인을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 밑에 참모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예. 이번에 윤 대통령한테 맞서서 투쟁하고 그리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 대권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대권을 위해서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기준은 단 하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걸 통한 대한민국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또 나 전 의원도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성공? 뭐 네.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오히려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 계열로 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투샷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 내일까지 있는데 오세훈 시장과의 투샷. 그래서 아마 서로 윈윈하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네. 여권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모습은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잘하는 득점 포인트죠. 득점 포인트 바꿔 말하면 자기 정치라는 말로 그럼요. 좀 예. 돌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기 정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투샷이 가장 좀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내는 겁니까?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가 영남권 후보이다 보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수도권 후보가 나와야 이긴다 예. 이거거든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 선거는 대표의 얼굴이 아니라 대통령의 얼굴로 치른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철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네. 수도권과 연계가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4선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의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연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마 지금 오세훈이지만 좀 있으면 김기현 대표의 경우는 네. 전국의 지자체장들 모두하고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네. 그중에 나경원이나 다른 분들 안철수는 몇 분은 만나고 몇 분은 못 만나는 형태로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김장연대 버전2 장은 자치단체장입니다. 김기현과 자치단체장 네. 시즌2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하나 여쭤보면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장제원 대 나경원의 어떤 수싸움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장제원 의원이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설까라는 의문도 있는데 짧게 여쭤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은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복심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직접 하실 수 없는 얘기들을 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이번 순방의 의미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이런 액수들을 볼 때 뭐 긍정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가신 걸 좀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트리플 A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성과 면에서 볼 때 역대 어떤 순방보다도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 유치를 했죠. 37조. 오늘 MOU 체결하니까 한 40조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규모가 컸습니다. 둘째로 이 규모는 작년에 우리가 전체 해외 투자 유치한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한 단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냈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단순히 무슨 건설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방산, 원전,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미래 우주항공 이런 산업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UAE가 미래를 향한 투자, 통큰 투자를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러한 문제 이런 건 지엽적인 거고요. 이 큰 성과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과는 아까 박 의원도 주목하셨는데 그 이란 발언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이란 발언 논란은 네. 뭐 이란이 이제 국제사회, 미국이라든지 이 서구권의 국가들하고 적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크 부대가 또 지키러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발언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미국과 더불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지금 움직이겠다는 동맹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바이든 대 날리면 지난번 논란이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뭐 제가 뭐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원고적 격이 저는 없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먼저. 그래서 각하 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소송의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또 피고가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당사자 적격성을 언급하셨거든요. 네, 의원님은요? 이게 대통령이 하셨으면 원고적 격은 있었을 것입니다. 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 기침에 됐고 한미동맹이 흔들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당연히 당사 적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MBC가 동의하지 않아서 중재위원회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도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잘못된 보도
즉 바이든, 미국, 이 땡땡이라고 하는 비속어 이게 들어있지 않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중재에서 합의가 안 되는데 이걸 그대로 물러서면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